자, 지금 유형자산의 처분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는데, 자, 이 처분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팔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장부에서 흔적을 제거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거는 꼭 팔았을 때는 당연히 없애야 돼요. 나한테서 자산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없앨 건데 그때만 없애는 게 아니고, 자, 이번에는 다른 상황을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 자동차였는데 지금 얘는 매각이었죠. 자, 이번에는 이 자동차를 X3년도 1월 1일 날 이걸 폐차를 해버린다고 볼게요. 자, 폐차를 하게 되면, 자, 우리는 폐차했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없애버린다는 지금 이야기죠. 이 자동차를.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자동차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똑같이 대변에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를 지우고, 대변에 지우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을 이렇게 써서 흔적을 먼저 지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자, 우리 장부 가격이 얼마짜리 자동차였죠? 60만 원짜리 자동차죠. 근데 얘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럼 60만 원짜리 자산을 없애버린 거죠.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장부에서 없애면서 손해 본 걸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60만 원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면서 손해봤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내 장부에서 지우면서 손해본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던 간에 팔아서 장부에서 지웠던, 내가 폐차를 시켜서 장부에서 지웠던, 이걸 지우면서 손해본 돈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돈이 들어가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장부 가액만큼 처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우리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자, 똑같은 사항인데, 그럼 폐차하는데 폐차 비용이 10만 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그럼 폐차비가 10만 원 들어가게 되면 폐차비가 계정가액이 뭐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동차를 없애는 중인 거죠. 그러면 똑같이 차량 운반구 100만 원을 지우고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을 지웠는데, 자, 우리는 이 차를 폐차하면서 현금으로 폐차 비용이 10만 원이 더 들어갔으면, 그럼 이 폐차비는 지금 이 자동차 지우면서 더 손해보게 된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60만 원 손해본 줄 알았는데 얘 없애면서 우리는 70만 원 손해봤다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뭔가 없애면서 들어간 돈은 다 걔 없애면서 손해본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앞 시간에 했었었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폐차하는데 돈이 들어갔으면 이 폐차비도 우리는 얘 지우면서 들어간 돈이다라고 해서 처분 손실로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또 반대로 만약에 폐차하면서 돈을 받는다면 돈 받았으니까 처분 손실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형식으로 분계 원리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얘는 폐차인 경우에는 재해라고 표현 안 하죠. 내가 없애버린 건데 이걸 재해라고 표현하는 건 말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이렇게 보유 중인 차가 있었는데, 자, 얘가 자동차가 옆에 있는 건물에 불이 나서 화재로 소실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 불이 나서 없어지거나 혹은 뭐 홍수가 나서 차가 떠내려간 거예요.
그런 건 폐차하고 또 느낌이 다르죠. 우리 그런 상황에는 재해를 당했다는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차 없어졌네. 그럼 차 지워야지. 그럼 대변의 차량 운반구 100만 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 쓰는 건 똑같은데 지금 화재로 없어진 우리 자동차가 60만 원짜리죠. 그러면 이 60만 원만큼을 우리는 재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게 됐고요. 이건 우리 과실이라기보다는 재해를 당한 거죠. 근데 사실 뭐 세법이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영업의 비용이고 얘도 영업의 비용이니까 뭐 크게 의미를 안 두는데 회계에서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게 그 희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한 건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든 팔아도 장부에서 지우는 게 시작인 거고 폐차해도 장부에서 지우는 게 시작인 거고 재해를 당해도 장부에서 지우는 게 시작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니까 지금 이 재해를 당해서 없어졌던 폐차를 했던 얘네들이 다 회계상 거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장부에 입력할 거리가 있는 얘네들이 회계상의 거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이 사항들은 다 회계상에서는 거래인데 일상생활에서는 이걸 거래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 폐차하고 있는데 뭐 거래하고 왔어. 지금 홍수에 화재에 차가 없어졌는데 그걸 거래라고 표현하면 차 주인한테 혼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회계상 거래하고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를 좀 다르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우리가 처분에 대해서 좀 봤는데 우리 교재 201페이지로 가서 자 유형별 취득원가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외부 구입 중에 뭐 직접 구입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개별 구입이라는 건 지금 얘는 지금 토지하고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뭐 땅 얼마에 주고 샀다, 건물 얼마 주고 샀다 이렇게 나오면 구입 시 부대 비용은 당연히 더할 거고 뭐 깎아주면 그건 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건물하고 토지를 우리가 같이 금액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금액을 주게 되면 우리는 돈은 일괄해서 주는데 우리가 장부에 쓸 때는 건물하고 토지를 따로따로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땅값은 그대로 안 없어지고 있을 거고 건물의 가치는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건물의 가치는 하락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처리할 건데 그렇게 서로 구분을 짓는 걸 우리는 공정가치로 안분을 해서 쓰게 될 거예요. 공정가치로.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3억 원에 일괄 구입하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괄 합쳐서 3억에 구입을 했다면 우리는 토지의 공정가치와 건물의 공정가치를 확인해서 이걸 안분할 거라는 거예요. 봤더니 공정가치가 토지는 예를 들어 7천만 원이고 건물은 3천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개를 할 때 얘를 전부 다 일괄 3억 원을 주고 샀으면 자, 토지는 지금 얘들이 안분하면 70%니까 토지의 가격은 2억 1천만 원이고 건물의 가격은 9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지금 공정가치가 7천 대 3천이니까 7대 3이라서
이 3억을 7대 3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리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 건물은 9천만 원만 가지고 감가상각을 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도 저와 같이 공부를 할 건데 부가가치세 공부하면 이제 얘를 가지고 나중에 내가 사올 때 이 금액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보면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주고 사올 거고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안 주고 사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줘야 되는 금액이 일단 일시적으로 줘야 되는 금액은 틀리게 될 거예요. 물론 이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거지만 그래서 자 우리는 먼저 회계 처리에서는 공정가액으로 안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번에 이런 사항을 좀 볼게요. 자, 이 앞에 우리 분개한 거에서 자, 자동차 폐차를 했었는데 건물 철거를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취득을 100만 원에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인 건물을 철거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건물 취득 원가 100만 원을 지워주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을 지워줄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의 철거 직전 장부가액 40만 원은 우리가 얘를 지우면서 장부금액 40만 원짜리 건물 자산이 없어졌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40만 원이 됐고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철거하면서 이 건물 철거비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어요. 이걸 플러스해서 다시 보면 건물 100만 원짜리 지우고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는 현금으로 10만 원을 주면 50만 원이 차이가 날 거고 그럼 이 5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게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사용 중이던 건물 철거비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가 된 거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 건물 없애면서 뭐 이 돈만큼 우리가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하여 구입한 토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즉시 철거하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기존 건물 뭐냐 즉시 철거비 10만 원을 현금 지출을 했어요. 그럼 현금으로 10만 원이 나갔을 때 이 돈은 그럼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되냐 그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돈 들어간 이유가 뭐죠? 장부에 기록한 적 있나요?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 이 건물 가격을 뭐라고 할 거죠?
만약에 샀을 때 땅도 사고 건물도 샀는데 우리는 그 땅만 쓸 거였어. 근데 오래된 건물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거 철거할 건데 그 건물 값도 상대방 받겠대. 그럼 주고 사야지 어쩌겠어. 사실은 그 전부 다 해서 얼마 이야기하는 거지. 뭐 건물값 따로 말 안 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그 건물값은 토지라고 처리했겠죠. 그럼 이 철거비는 왜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제가 파악해야 되는 게 10만 원 나갔다는 게 알겠어. 그럼 얘가 왜 나갔냐라고 보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얘 땅을 쓰기 위해서 철거한 거죠. 그럼 공장 지을 땅이니까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에요. 자, 토지를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비용이라면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취득 원가 구성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토지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이 돈은 같은 철거비인데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사용 중이던 건물을 한 거랑 우리가 토지 취득 과정에서 우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비용은 우리는 건물이라고 장부에 두는 게 아니고 얘는 토지 취득하면서 들어간 부대 비용인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제 공부할 때 이거 취득원가 포함하면 이거 어제 우리 공부할 때 제가 정리했던 건데 토지 취득할 때 기존 건물 철거비나 땅 평탄화 작업이나 토지 정지 비용 있죠. 이거 중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항목. 그럼 지금 이게 우리 기존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돈인 거고, 자 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런 비용들. 지금 얘는 비용 처리됐잖아. 그죠? 사용 중이던 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으로 처리된 거죠. 영업의 비용. 근데 얘는 토지라는 자산 처리할 거예요. 이걸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토지 자본적 지출.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를 지출들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와 같이 생각하면 그래서 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들을 제가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한 얘가 별표의 첫 번째에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건물을 구입 즉시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은 토지로 처리한다라고 적혀 있죠. 얘는 사용 중이던 건물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되는 거고, 즉시 철거할 때는 우리는 토지 취득 가격에 구성하도록 취득 원가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뭐 철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철거할 때에 뭐 골재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매각하면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아직도 토지 취득 단계에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지금 아직 철거하고 그리고 지방 평탄화 작업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땅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있는 단계죠. 그 단계에서 나한테 거꾸로 돈이 지출되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그런 경우에는 거꾸로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게 될 거예요. 취득 원가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철거비가 들어간 이 분계 같은 경우 상주이던 건물에서는 이 철거해가지고 얘를 팔았어요. 그럼 10만 원이 원래 나갔는데 그 골재를 팔아서 7만 원을 받았다면 7만 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3만 원만 손해봤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처리될 거란 이야기요. 철거비에서 차감한다는 이야기는. 자, 다음 이제 무상 수증 및 무상 취득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자산의 무상 취득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자산을 무상 취득하게 되면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을
공정가액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공정가액으로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100만원에 취득한 토지를 우리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공정가액 150만원. 먼저 이것만 가지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 회사한테 뭐 창고로 쓰든 아니면 우리가 뭔가 물건을 쌓아두든 건물을 짓든 뭔가 땅을 줬어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 회사에는 토지가 들어오게 될 거죠. 근데 무상으로 받았잖아. 그럼 대변에는 돈 나갈 일이 없겠죠. 나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들어왔는데 나가는 게 없을 때, 이때 우리는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 그 수익 계정 과목으로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짜로 받았는데 이걸 얼마짜리를 공짜로 받았다라고 쓸 거냐라는 건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 다른 사람이 얼마에 샀는지 장부에 얼마라고 적어뒀던지 이런 정보는 우리 장부 기록하는 회계상에는 전혀 필요 없는 정보예요. 쓸 일이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 장부는 우리 개인의 일기장과 같은 건데, 내가 일기에 뭘 쓸지 몰라서 친구 일기에 뭐 썼는지 확인해서 그걸 보고 쓰는 행동은 이상한 행동이죠. 회계장부도 다른 사람 장부에 얼마에 적혀 있었는지 뭐에 대한 정보를 내 장부에 쓸 일은 절대 없어요. 내가 돈을 주면 그 돈을 쓸 거고 안 줬으면 공정가치를 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때 항상 얘가 얼마에 샀다, 아니면 우리한테 준 기업이 공짜로 준 기업이 장부에 얼마에 적혀 있다, 이런 정보 주는 거 전부 다 쓸모없어요. 그 정보는 상관없고, 나 이거 공짜로 받았으면 공정가치, 내가 돈 주고 받았으면 준 돈, 이렇게 장부에 쓸 거예요. 얘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자, 얘가 150이 아니고 얘가 150만 원인 거예요. 수익 인식액이. 얘가 150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 토지의 취득 가격이 150만 원이 돼요. 그럼 제가 왜 얘가 150이라고 말했냐면, 자,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토지를 우리한테 줬는데 토지 취득세는 우리가 내야 될 거잖아요. 뭐 대표이사가 취득세까지 내주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취득세 우리가 내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만약에 취득세 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토지가 들어오고 공짜로 받은 땅이 자산 수증 이익이 공정가액 150만 원인데 20만 원의 취득세가 현금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150만 원 주고 땅 샀는데 땅 살 때에 취득세 20만 원 들어갔대. 그 취득세 20만 원 뭐라고 처리하죠? 땅 살 때 들어간 취득세 토지라고 처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는 170만 원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냥 취득시 부대 비용인 거예요. 예, 취득세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얘가 150이 아니고 자산 수증 이익이 150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금액을 150 공정가액을 쓴다라는 걸 표현한 게 이거예요. 자산의 무상 취득에서 자산 수증 이익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는 거다. 얘를. 그러면 이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액 더하기 매입시 부대비용, 그리고 뭐 반대로 차감할 게 있다면 빼주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부대비용을 더한 거, 그렇게 적혀 있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교환을 가지고 보면, 자, 교환은 그 회계상 장부에 기록하는 걸로 봤을 때는 처분과 취득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처분과 취득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자, 처분은 우리 거를 파는 거죠. 자, 말 잘못했는데 끄덕하세요. 우리 거 지우는 거죠. 처분은 파는 게 아니고 지우는 거죠. 그리고 취득은 우리 장부에 기록하는 거잖아.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교환이에요. 우리 거 상대방 줘야 될 거잖아. 내 거 지울 거고 또 상대방 건 내가 받았겠죠. 장부에 기록할 거고 이 두 개가 일어나는데 이종자산 교환, 동종자산 교환은 뭐냐면 동종자산 교환은 유사한 업종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끼리 바꾸는 걸 동종. 우리 저렴한 표현으로 계정 과목 같은 것끼리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는 것끼리 바꾸면 동종자산 교환. 근데 전혀 성격이 다르거나 그런 것들을 교환하는 걸 이종자산 교환이라고 해요. 자, 그럼 동종, 이종 이렇게 봤을 때에 먼저 동종자산 교환하고 이종자산 교환을 자 제가 예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이게 처음 보면 어려워요. 이번에 이렇게 A 회사, B 회사가 서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두 자산을 서로 교환을 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 A 회사를 우리 회사 당사로 보고 B 회사를 동사 다른 회사라고 봤을 때에 그때 자 이걸 이 두 개를 교환하는데 자, 첫 번째 동종 자산 교환으로 보게 되면 자, 이 동종 자산 교환은 유사한 업종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얘는 그럼 A 회사 거도 기계 장치고 B 회사 거도 기계 장치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자, 먼저 우리 거부터 장부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 A 거는 우리 회사의 기계 장치는 100만 원에 사서 60만 원 달았다라고 적혀 있겠죠. 그럼 그걸 먼저 지우는 거예요. 대변의 기계 장치 100만 원 차변의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우리 거에 대한 제공했으니까 우리 거에 대한 기록을 지우는 거예요. 팔았으면 돈 받을 거고 얘를 폐기했으면 그냥 유형자산 처분 손실일 건데 교환했기 때문에 이제 차변에 기계 장치가 들어오게 되죠. 그럼 둘 다 지금 기계 장치 차변 대변에 있지만 이건 우리 거 준 거. 이 기계 장치는 우리 A 회사 거고 지금 내가 이제 받은 거는 B 회사 거를 우리가 받은 건데 그럼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여기에 금액을 얼마라고 쓸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동종자산 교환에서는 중요한 게 제공한 자산의 취득 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가액을 사용해요. 중요한 글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가액. 그럼 제공한 자산이 누구 거죠? 우리 거잖아. 우리 거의 장부 금액이 얼마죠? 자, 장부 금액 얼마죠? 40만 원이죠. 자, 유형자산 가지고 장부 금액 제가 많이 물어볼 거라 그랬죠. 표현할 때도 계속 많이 표현이 돼요, 문제에서도. 그러면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 뺀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40만 원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제공한 자산이 우리 건데 우리 거의 장부 금액을 쓴다는 건 40만 원으로 이 금액을 써줄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그럼 얘 둘이가 차변 대변이 차이가 날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감가상각이 70이었으면 장부 금액이 30이겠지. 감가상각이 80만 원 됐으면 장부 금액이 20만 원이었겠지. 그럼 얘 둘이는 차이가 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종자산 교환은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거래에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서로 거의 똑같은 걸 바꿨는데 40만 원 같이 되는 거랑 서로 그냥 교환한 거예요. 그래도 바뀌었으니까 40만 원으로 다시 그냥 정리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장부에 적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동종자산 교환은 이렇게 되는데, 자, 이종자산 교환을 가지고 좀 볼게요. 자, A 회사는 우리 회사는 기계 장치를 주는데 B 회사는 우리한테 차량 운반구를 제공한다고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거 치우면 기계 장치 100만 원, 차변에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에 60만 원. 자, 그리고 여기에 차량 운반구 금액을 쓸 건데 이제 여기에 얼마를 쓸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제공한 자산의 죄송해요. 표현할 때 왜 제공한 자산의 취득가액은이었었지? 취득한이에요. 요즘 한글이 안 되네.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사용한다. 지금 취득했다는 건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이라고 표현한 게 지금 얘 금액은 뭘로 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제공했다고 표현했지? 지금 쓰려고 하는 거. 자, 그럼 이번에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쓴대요. 그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은 얼마였죠? 50만 원이죠. 제공한 거 우리 거잖아. 제공한 자산 우리 거잖아. 우리 거의 공정가액 50만 원을 쓸 거예요. 그러면 얘는 50만 원이고, 그럼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차량 운반구에는 회사를 왜 써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채권 채무는 아니잖아, 그죠? 왜냐면 우리 채권 채무가 아니면 거래처를 쓸 일은 없어요, 그죠? 현금에도 거래처를 안 쓰는 거랑 같은 거죠, 얘는.
혹시 제가 또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그럼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유형자산에는 거래처를 쓸 일은 없겠죠. 자, 그럼 지금 이 공정가액을 쓴 이유를 먼저 볼게요. 자, 만약에 자 우리가 우리 이 기계 장치를 그냥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기계 장치를 판다면 지금 공정가액이 50이라는 건 지금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이견이 없는 금액이 50이니까 얘를 팔면 50만 원을 지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 우리 거 팔면 5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우리 걸 먼저 팔아 볼게요. 그럼 우리 걸 처분하면 현금 받고 팔았다면 기계장치 10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에 60만 원이다라고 해서 지우고, 그리고 내가 이 현금을 50만 원을 받으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10만 원이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거 팔면 지금 이 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50만 원 이 현금 받아서 이 돈으로 차를 사는 거예요. 이 돈 받아서 주고 차량 운반구 50만 원이다 이렇게 살 수 있겠죠. 우리 거 팔고 산 경우잖아. 근데 팔고 산 거나 교환한 거나 차이가 있나요? 그냥 타이밍의 차이만 있는 거지. 어차피 팔고 돈 받은 거로 산 거나 바로 산 거나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분계가 합쳐진 게 지금 얘죠.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돈 받은 가치만큼의 가치가 되니까 얘를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거의 가치, 상대방 거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 거 가치가 이 차 50만 원짜리 가치랑 일치하게 되니까 받았기 때문에 얘를 공정가액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자산 교환은 사실 그냥 우리 거 팔고 돈 받았다고 처리되는 거예요. 우리 거를 팔고 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그 물건을 산 거예요. 그 분계를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그걸 간소하게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는 공정가액으로 처리한다는 건데, 그럼 장부가액하고 공정가액하고 일치할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요? 우리 지금까지 감가상각을 정예법, 정률법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렇다는 말은 일치할 확률이 거의 없죠. 지금 내 차 가치 얼마 다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일치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말은 얘들이는 무조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종자산 교환은 무조건 손익이 발생하는 거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종자산 교환은 무조건 손익이 발생하는 거래이다. 자, 그럼 지금은 우린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데 복습하시면서 얘네들을 좀 숙지를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책 바꾸고 나서 얘 교환하면서 돈 주고 받을 거예요. 또 서로 교환하는데도 누구 한쪽에서 돈을 줄 수 있잖아. 뭐 가치가 차이가 나니까 교환하면 돈 주겠지. 그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를 또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분계가 돼야지 업그레이드를 시키겠죠. 그럼 이 분계도 보시되 지금 제가 이 금액 쓴 적이 있나요? 이 금액 쓴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다른 사람 장부에 적혀 있는 거나 정보는 나한테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는 정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자산의 교환이고, 여기에 이종자산 교환, 뭐 동종자산 교환 적혀 있는 게, 이종자산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일단 뒤에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처분 손익을 인식하고, 동종자산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우리는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내 하는 거 듣고 썼으면 얘도 써줘야 되는데 이것만 써줘서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현물출자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현물출자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 안 받고 물건으로 받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우리 증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뛰어넘도록 할게요. 다음 자가건설에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적혀 있죠. 얘 우리 앞에 건설 중인 자산 가지고 분개 이야기했었었죠. 우리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혹은 건설자금 이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는 취득원가를 구성할 건데 완성하기 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둘 거다. 그게 지금 이 자가건설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책에 지금 안 적혀 있는 하나만 보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인데, 자, 얘가 우리 취득세 납부하는 자산 취득 시 매입하는 지역 개발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계정 과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단기 매매 증권,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지역개발 채권이니까 채권이죠.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는 분류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어떤 계정 과목 쓰라고 다 말해주고, 만약에 말 안 해준다면 단기 매매 증권 하는데, 왜냐하면 이걸 보유하고 싶어 하는 곳은 없고 국공채는 대한민국 모든 은행에서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개발 채권 팔았을 때 돈 많이 받았으면 좋겠거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액면가액이 100만 원이고 공정가액 현재 가치가 60만 원이 이 지역 개발 채권을 차량 매입 시 현금 매입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무조건 액면가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액면가 현금 100만 원을 주고 우리는 사게 될 건데, 자, 이걸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면 어느 유가증권 분류하든 분계는 똑같아요. 계정 과목 이름만 다르니까 시험에 나오면 어떤 계정 과목 분류한다 적혀 있으면 그 글자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건데,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공정가액 현재 가치가 60만 원이죠. 그럼 60만 원으로 할 거고, 그럼 이 40만 원은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 취득 시 손실액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그럼 지금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어떤 자산 취득하냐 봤더니 자동차 취득해요. 그럼 차 샀기 때문에 40만 원 손해봤구나. 그렇게 해서 얘를 차량 운반구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하면, 그럼 위에 있는 이 단기매매 증권을 매각을 하면 내 장부에 적혀 있던 게 60만 원이죠. 그리고 차변에는 지금 공정가액 60이니까 나도 시장에서 60 받고 얘를 팔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그럼 위랑 똑같은데 이 지역개발 채권을 차량 매입 시 현금 구입하고 즉시 매각하다. 그럼 즉시 매각했다라는 건 지금 이 두 붕괴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사고 팔고 붕괴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럼 동시에 일어났으면 굳이 썼다가 지우는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금 알아서 보통 예금이 입금했으면 현금 받은 거래 쓰고 보통 예금 입금한 거래 안 쓰고 바로 보통 예금으로 그냥 써버릴 거예요. 뭐 한다고 혼자 두 번 쓰고 있어. 그럼 얘도 바로 즉시 매각했으면 단기매매 증권 이제 차변 대변에 있는 거 지워버리고 현금 얘도 지워버리면 되겠죠. 상계에서. 그럼 순액으로 남는 건 현금 40만 원과 차변에 차량 운반구 40만 원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입 즉시 매각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손실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했던 취득가액 구성이 적혀 있던 애가 지금 이렇게 붕괴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유형 자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싶은 부분들을 봤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18페이지 무형자산으로 갈게요. 쉬었다 합시다.